자, 여러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진행되는 추세를 말을 하는데 거의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연말에 최소 1,500원이 넘어갈 거다, 환율.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경제 당국에서 뭐라 했습니까? 환율이 심각하게 변동되지 않을 거다. 자본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다. IMF나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르다. 연말 금리를 3% 선이 될 거라고 본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이 연초의 이자가 4.5에서 5까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3% 가지고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커서 택도 없다. 어떻게 연말에 미국 금리를 3%로 바라보냐.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빅스텝 0.5% 한번 인상해 놓고 다 두 번 다시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결국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자 6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붕괴될까봐 겁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도 지금 심각하죠. 한 400만 명이 넘을 거라 보는데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금리 안 올리겠다고 결사적으로 저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치면요. GDP의 2.2배의 부채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벼랑 끝에 몰린 한계기업, 경제위기 내간되나 비금융 상장사 10곳 중에 한 곳꼴로 지금 그야말로 못 버틸 상황이다. 3년 이상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번다. 이런 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이는 한계기업 비중이 OECD에서 한국이 6등이랍니다. 1등이 캐나다, 2등이 미국, 3등이 호주, 4등이 네덜란드, 5등이 이탈리아, 한국이 이탈리아 다음이에요. 일본이 제일 작은 수준의 3.2%, 그리고 평균 15.2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계기업 비중이 18.5라는 거예요. 자산 총액 500억 이상의 기업에서 18.5. 일본과 비교하면 5.8배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금리 충격이 이 한계기업도 날려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계기업이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무역 적자가 28조 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엔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1년 새 LNG 2.4배, 석탄 3.4배가 증가했다. 일본이 이렇게 기업 상황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남미, 동남아 통화보다도 더 많이 미끄러진 원화 가치라는 오늘 이 보도가 있었죠. 8월 이후에 원화가 5.9% 하락해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흥국, 선진국 통틀어 봐도 아예 작정하고 약세로 가고 있는 일본 엔화 빼놓고는 한국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악재가 쏟아져서 하락을 부채질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운영 자세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0.25%만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한국의 환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빅스텝도 안 하겠다고 한 게 지금 치명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빅스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경제학 교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가적 지금 장사도 거의 망조가 들었어요. 정부의 관리 재정 수지, 흔히 재정 흑자, 적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7월까지 87조가 적자, 나라 빚이 한 달 새 15조가 늘어 총 1022조, 올해만 7월까지 87조가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37조가 더 거쳤지만은 손실보전금 등 지출이 72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관리 세정 수지 적자가 110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나라 꼴이 이렇다 보니까 환율이요. 지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한국의 환율이 한때요 1398원까지 올라갔다가 당국이 개입해서 가까스로요 지금 현재 환율이 1396원 50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입해가지고 한때 7원이 푹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정도에는 1400원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추석 지나고 1400원 넘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창용이가 금리 관리와 관계해서 헛발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이지 못할 거라고 추정해 놓고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경제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요. 경제 관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자, 지금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했던 사람 전망 틀린 거 인정한다고 이제 고백들 하고 있어요. 왜? 돈 날린 사람들이 그냥 안 있으니까. 오늘 보면 또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 한국의 주가 가치가 미국, 일본의 52%다. 필리핀보다 낮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바람잡고 있어요. 요런 거 보고 돈 날리면 전부 당신 탓이지 이 사람들 탓 아니에요. 원래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 사기꾼 비스무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추경호. 물가가 10월 달에 정점일 거다. 야, 웃잘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과도한 쏠림이나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적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할 거다. 구두 개입을 해서요. 오늘 7원이 넘게 내리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환율도 이들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비상 계획이 있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빠르게 환율이 상승하지만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니 같은 여당의 배준영 의원이 11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나라고 묻자 10월 이후로는 소폭 안정화 기조에 접어들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자들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말한 게 그야말로 뭐 국민들이 경제 관료들 뭐하냐 이럴 때 곧 희망적인 일이 옵니다라고 둘러댈 수 있는 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자, 이창용과 추경호의 거듭된 거짓말에 대해서 이거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 관료가 계속 틀린 말들을 하고 그걸 똥고집으로 밀어붙이고 경제 정책을 잘못 썼을 때는 그거는 그냥 둬야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무슨 성역입니까? 아니 경제부총리는 뭐 지 맘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자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주
줄들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